이상하네. 오는 신발이 왜 이렇게 꼭 끼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와서 구경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자주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약간 붓거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화장실에 갈 때 소변에 평소와 다르게 거품이 많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도 밥맛이 없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 느낌이 듭니까? 많은 노인들은 이런 신호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때로 훨씬 더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은 우리 몸의 중요한 한 기관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몸 전체의 물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 독소를 제거하고 물과 소금, 그리고 여러 중요한 물질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몸은 보통 즉시 경고하지 않습니다. 마치 출력의 절반을 잃었는데도 계속 돌아가는 엔진처럼 여전히 정상처럼 작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어서야 문제를 발견합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을 때에야 평생 투석을 해야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할 위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생활을 바꾸면 우리는 충분히 신장을 보호하고 이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계속 하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팔로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질문을 읽고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지식이 미래의 큰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3가지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신장 질환이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입니다. 둘째,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들이 무엇인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부터 몸을 돌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며 여러 해 동안 진료실에서 일하면서 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을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한 노인 환자가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은 뒤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생활하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식사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3분의 1도 채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를 듣고 그는 매우 놀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아무 통증도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은 사실 제가 매우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신장은 특별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2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의 절반이 사라져도 몸은 거의 정상처럼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 능력 덕분에 신장은 상당히 손상된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70%나 심지어 50%까지 떨어져도 많은 사람들은 뚜렷한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특별한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중요한 필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계속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이미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야 질병을 발견합니다. 그때가 되면 몸에 피로, 다리 부종, 호흡곤란 또는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쯤이면 신장의 손상은 보통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만성신장 질환을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분명한 통증도 없지만 여러 해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일찍 발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신장의 기능 저하를 늦추거나 심지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심각한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장 질환이 조용히 진행될 때에도 몸은 보통 아주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단지 나이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서 자주 보는 첫 번째 신호는 다리 부종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진료를 받으러 와서 최근 신발이 조금 더 꽉 끼는 느낌이 들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약간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많이 걸었거나 하루 동안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장은 물과 소금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물이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이 과잉 수분은 보통 발과 종아리에 모여 부종을 만들게 됩니다.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 하나는 발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입니다. 몇 초 동안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는 양말을 벗었을 때 피부에 양말 자국이 아주 깊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한 해안 도시에서 사는 한 노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다리가 약간 부어 있었지만 단지 많이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데려갔을 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병은 심한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건강에 관한 많은 정보는 단지 소변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장 손상의 흔한 신호 중 하나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품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품이 두껍고 많으며 오래 지속된다면 소변에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장은 매우 촘촘한 그물처럼 작동합니다. 단백질 같은 필요한 물질은 붙잡아두고 노폐물만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이 그물이 새기 시작하고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소변의 색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색이 비정상적으로 짙어져 차나 콜라색처럼 보이거나 옅은 붉은색을 띈다면 그건 역시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속되는 피로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하루 종일 기진맥진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장의 한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는 것 외에도 몸이 적혈구를 만들도록 돕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의 양도 함께 줄어들어 빈혈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혈구 수가 줄어들면 몸은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로함, 어지러움, 활력이 없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도 몸을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욕 저하 또는 가벼운 메스꺼움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최근 예전보다 먹는 양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일부러 식사량을 줄인 것이 아니으니 단순히 입맛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침에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원인 역시 혈액 속 노폐물의 축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소가 증가하면 소화기관이 영향을 받고 식욕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전반적인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혈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과 혈압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신장은 몸 안의 소금과 물의 양을 조절하고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에도 관여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몸이 더 많은 소금과 물을 붙잡아두게 되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혈압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켜 신부전의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혈압이 안정적이었는데 최근 들어 상승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발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단지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병을 일찍 발견한 사람들은 보통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기관이 과도하게 일하게 만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환자들과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보다 피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매일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이런 음식들은 상태를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많은 아시아 가정의 식사에서 익숙한 부분입니다. 수프, 국, 찌개부터 김치, 소스까지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 안의 소금량이 증가하면 신장은 과잉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금은 몸이 더 많은 물을 붙잡아 두게 만들어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혈압과 신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이 혈관들이 손상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도 감소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짠 김치와 진한 국물을 매우 좋아하는 한 노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초기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뒤 그는 식사에서 소금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고 먹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미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는 음식의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기 시작했고 더 이상 너무 짠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소금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짠 국물 요리를 줄이고 가공식품을 제한하며 마늘, 양파, 레몬 또는 식초 같은 자연 향신료를 사용해 풍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의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을 돕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몸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위험한 심장 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키위, 수박, 감자, 고구마, 시금치, 그리고 여러 해조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나 약간만 감소한 사람에게는 칼륨도 여전히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더 심한 사람에게는 칼륨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영양 전문가들이 자주 권하는 작은 방법 하나는 채소를 조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 두었다가 살짝 데친 뒤 그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칼륨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음식 속 칼륨 양을 상당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노인 환자가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두 가지 음식인 바나나와 토마토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속상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식사량과 조리 방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 뒤 그는 여전히 그것들을 소량으로 먹을 수 있었고 건강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입니다. 인은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몸의 여러 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인이 혈액 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과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어 혈관을 더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 그리고 많은 가공식품이 포함됩니다. 특히 가공식품 속 인은 몸에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면 포장된 식품보다 신선한 식품을 우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지만 신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 관절 통증 또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약국에서 진통제를 스스로 구입해 복용합니다. 이런 약들, 특히 흔한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끔 약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나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기간 사용이 심각한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만성 무릎 관절 통증이 있는 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피로와 다리 부종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통제 외에도 일부 항생제, CT 촬영 시 사용하는 조영제, 그리고 일부 건강 보조식품이나 한약제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신장 문제나 신장 질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반드시 말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의사가 더 적절한 약과 용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해 동안 신장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기관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약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약을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약 외에도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자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에 더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식과 약 외에도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이 더 건강해지죠. 맞나요?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기만 하면 신장이 씻겨 깨끗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인 사람의 경우 몸은 물을 매우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소변량을 늘려 여분을 배출합니다. 물을 덜 마시면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때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비교적 좋은 사람들에게 저는 보통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신장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도우면서도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더 진행된 단계로 가고 특히 소변량이 줄어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몸 안에 수분이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조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리 부종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폐에 물이 쌓여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이며 긴급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은 한 노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는 정보를 읽고 매일 거의 3리터의 물을 마셨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걸을 때 약간 숨이 차다고 느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우리는 그의 몸속 수분이 신장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한 뒤 그의 부종과 호흡 곤란은 점차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얼마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소변량과 체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변량이 안정적이고 몸에 부종이 없다면 보통의 수분 섭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며칠 사이 체중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몸이 물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맑은 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커피, 차 또는 다른 음료에 대해 묻습니다. 커피나 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소변량을 약간 늘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가벼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주요 수분 공급원으로 삼고 다른 음료는 적당한 양으로만 마시는 것입니다. 물 다음으로 환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몸의 많은 효소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신장에게 단백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그것을 대사하면서 요소 같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노폐물은 신장이 걸러 소변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늘어나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은 근육을 잃고 영양실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상태에 맞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나 약간 감소한 사람에게는 보통 하루 체중 1kg당 약 0.8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적절합니다. 신장 질환이 더 진행되면 단백질 섭취량은 보통 체중 1kg당 약 0.6g에서 0.8g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단백질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달걀 흰자, 생선, 닭고기, 살코기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은 몸에 더 잘 흡수되고 다른 많은 단백질 공급원보다 노폐물도 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식단에서 자주 권장됩니다. 저는 신장에 해로울까봐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주로 콩과 채소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빠르게 체중이 줄고 근육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식단을 더 균형 있게 조정한 뒤 그는 매일 소량의 생선과 살코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분명히 좋아졌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식사 외에도 일상적인 생활 습관 역시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약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개선하며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신부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장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매일 밤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 몸이 회복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피해야 할 두 가지 습관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술은 탈수를 일으키거나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후에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말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항상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진행 속도를 여러 해 동안 늦출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물을 적절하게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노인 환자들과 일하면서 저는 신장질환을 발견한 뒤에도 몸을 제대로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신장은 보통 일찍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나 가족이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더 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